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꼭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세금 두 글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하시나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세금에 대한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질 겁니다. 배당 투자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금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배당소득세부터 볼게요.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한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5%의 배당률이면 50만원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세금을 떼고 42만 5천원을 받습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면 15%고 국내에 투자하면 15.4%인데요. 원래 국내는 종합소득이 14% 뛰어가는데 지방세 1.4%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게 0.4% 더 뛰어가는 거죠. 해외 다른 곳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해외 배당 투자하는데 국내 세금보다 덜 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14%보다 낮냐 높냐에 따라서 추가 세금을 걷느냐 안 걷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더 낮으니까 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가 없대 하면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추가로 14%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5%로 더 넘으니까 추가 세금이 없었던 거죠.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 30이랑 26.4%대니까 굳이 이런 데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할 때 배당금을 얼마나 떼가는지 세금을 조금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15% 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캐나다나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배당금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서 세금 폭탄을 받는다던데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천만원 넘지 않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자세히 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겠죠.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게 올해 바뀐 것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다시 만든 건데요.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득과 배당금을 합한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5천만원이고 배당금으로 3천만원 받았다면 총 8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5천에서 8,800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세율로 보면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써져 있는 숫자 576만원은요. 누진공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5천만원 넘었다고 하지만 그 적었을 때 금액은 세율이 낮아야겠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춰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사례별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도 됩니다. 뒤에서 이해되실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었지만 추가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갈리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추가소득이 없는 거죠. 주부나 퇴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내가 금융소득을 좀 많이 받았지만 추가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분이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금 많이 받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아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에 더 높은 세금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리과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배당금의 15%를 내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종합과세인데요. 앞에서 봤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3천만원이랑 7천만원 배당을 받을 텐데요. 우리가 7천만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원로 환산하면 580만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이 정도 돈을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금은 큰 금액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랑 배당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큰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3천만원일 때 먼저 해볼게요.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2천만원에 15% 배당소득세를 내고 우리가 3천만원이니까 1,000만원이 오버됐죠. 이 1,000만원을 가지고서
바꿔서 앞에 세율에 적용하면 됩니다. 6%에 해당이 되고 누진공제는 없었죠. 그럼 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면 36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배당소득세로 계산하면 3천만 원에 15% 하면 450만 원입니다. 두 개 봤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더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7천만 원일 땐 달라질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종합소득세로 먼저 보면 2천만 원에 15% 동일하고 7천이니까 5천만 원 더 오버됐죠. 24% 적용하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924만 원의 세금이 되는데요. 이거 꽤 많은 돈 같죠? 그럼 배당소득세로 내는 건 얼마일까요? 7천만 원의 15%는 1,05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배당소득세가 더 높죠? 이래서 우리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겠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미국에 투자할 때는 총 7,800만 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에 투자한다면 7,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요. 이거는 배당소득세가 둘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가끔 연금저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5.5%가 붙게 되죠. 배당소득세 15%보다는 낮으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매번 연금저축이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55세 전에 찾기 힘들다는 거죠. 나는 조금 더 빨리 배당을 받고 싶다, 전반전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꼼꼼하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으로 넘어와 볼게요. 배당금은 3천만 원이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6천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2천만 원은 분리과세가 되겠죠. 15%의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 넘는 1천만 원이 사업이나 근로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7천만 원은 세율이 24%죠. 그리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주면 1,104만 원입니다. 이게 내야 될 세금인데요. 우리가 원래 배당금뿐만 아니라 원래 소득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죠. 이걸 한번 분리해 볼게요. 6천만 원이랑 1,000만 원으로 나누고 각각 24%를 적용한 다음에 576만 원도 비율에 맞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내가 6천만 원으로 내야 될 세금은 946만 원이고 내가 배당금 1,000만 원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은 158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선 1,000만 원으로 15%의 원래 배당금으로 세금을 내면 얼마나 될까 했더니 150만 원이죠. 그래서 갭 차이를 봤더니 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세금 폭탄이라기보다는 폭죽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래서 세금 폭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세금 폭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업소득은 동일하게 놓고 배당금을 2배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분리과세로 2천만 원 빼고 4천만 원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으로 들어오는 6천에 4천을 더하니까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을 가지고서 종합과세를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의 세율은 35%입니다. 24%가 아니라 더 올라갔죠. 그리고 누진 공제 금액도 올라갑니다. 1,544만 원을 빼주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956만 원입니다. 꽤 커졌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6천만 원일 때는 세율이 24%였죠. 그리고 누진 공제가 57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세금이 864만 원이었는데요. 근데 내가 4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일로 들어오면서 35%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누진공제도 제가 그 계산법으로 빼주면은 308만 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더 내야 될 세금이 1,092만 원이 되는 건데요. 세율이 높아진 만큼 내야 될 세금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금융소득으로 들어오는 돈이랑 근로소득이랑 합쳤을 때 어떻게 세율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되느냐 아니냐로 바뀌게 됩니다. 4천만 원에 15% 하면 600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원래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금융종합과세 바뀌니까 492만 원을 더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는 세율이 바뀌는 구간이냐 아니냐로 선택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배당금 관리는 세율이 바뀌는 구간이 어디냐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에서 8,800 사이다. 요 구간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연봉이 5천이면 배당금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면 배당 세율이 바뀌지 않으니까 폭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연봉이 8,800에서 8,900으로 넘어갔다. 이랬을 때 오히려 내 월급이 깎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세율 때문에 깎이게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배당을 많이 받아도 세금을 덜 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연봉이랑 배당금 이 두 개의 합산으로 종합소득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배당 투자보다 시세 차익으로 양도세를 내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세율 구간이 저세상 끝까지 올라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면 종합소득 과세는 42%에 해당이 되죠. 그럼 계산해보면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250만 원 공제해주고 22%를 적용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굴리지 않고서는 양도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맞으니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실제로 계산하려면 머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엑셀 시트에서 내가 실제로 벌고 있는 금액 혹은 소득을 넣으시면 바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숲의 세금 계산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랑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만 있는 계산기인데요. 아주 심플하죠. 월 배당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 배당금이 얼마고 배당소득세로 이미 얼마를 지불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융소득세 얼마를 내야 되는지 추가 납입해야 될 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월 500만 원을 기입했더니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7,200만 원까지 그리고 해외는 7,800만 원까지죠. 그래서 장난 삼아서 700만 원, 800만 원 기입해 보시면 금융소득으로 얼마를 내는지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랑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월 배당금으로 내가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총 얼마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제가 예시로 월 300만 원씩 배당을 받고 있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4천만 원이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랬을 때 파란색으로 뜬 부분은 이미 내가 배당소득세로 낸 거고 빨간색으로 뜬 부분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54만 원이죠. 월로 환산하면 4만 5천 원입니다. 세금 폭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돈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계산기로 지금 계산한 것도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계산해 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얼마로 내는지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세금인데요. 뉴스를 봐도 잔인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 965만 명의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건보료 10배 늘었다. 맞벌이 1년에 660만 원을 내야 된다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직장 가입자이면 회사랑 내가 반반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적은데요. 특히 적용되는 구간이 연봉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죠. 연봉이었던 건보료 측정 내역은 내 소득과 내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건보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죠? 이것 또한 모두 다 100% 혼자 내야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가정해보고 정말 심플하게 계산해 볼게요.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로지 2021년도에 뽑은 그랜저 한 대랑 서울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5억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건보로 계산해 봤더니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 20만 6,850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20만 원 정도 매달 내야 되는 거죠. 관리비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차종이 더 좋거나 집값이 더 비싸거나 혹은 소득까지 있다면 건보료는 더 올라가겠죠. 정말 무서운 친구입니다.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험료 계산기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를 선택하고요. 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기입하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꼭 한번 계산해보세요. 건보료를 지금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건보료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는 건데요.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전 수준으로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을 만 1년 이상 다녀야 되니까 근속 기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신청하기 전에 계산해 봐야 될게요. 내가 퇴사했을 때 내 자산이랑 자동차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건보료를 낼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거랑 이미 계속 가입자 됐을 때 얼마의 건보료를 냈는지 비교해 봐야지 어느 게 더 좋은지 알겠죠. 꼭 두 개를 체크해 본 다음에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건데요. 피부양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 과세가 5.4억 이하여야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직계존속 성인이라든지 형제자매는 안 된다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를 교체하는 건데요. 비싼 차는 건보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벼운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재취업을 하는 건데요. 가벼운 일을 소일거리 하듯이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1년만 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미 계속 가입자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추가로 3년 동안 직장 가입자처럼 건보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휴식도 취하면서 내게 맞는 다른 적당한 일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큰 부담 없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높으면 재산을 낮추는 방식인 건데요.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서 비과세 한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그 배우자한테는 1천만 원,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재산에 대한 금액은 낮추는 과정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건보료가 더 낮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재산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를 낮추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을 몇 개 하다 보면 건보료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저도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말씀드려 볼게요. 추가로 지난달에 건보료 관련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는데요. 제2차 건보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세대별로 지불했던 건강보험료가 개인별로 바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면 언급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내용은 수패의 배당책 27일차에 나오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추가로 살을 붙여서 다양하게 계산해봤습니다. 세금 계산기는 아래 고정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책이랑 영상을 함께 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드리는 사전 예약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용의 기운이 담긴 골드바랑 따뜻한 스타벅스 쿠폰 그리고 배당 S파일이 있습니다. 수페 배당 S파일은 이벤트 신청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책을 보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생겨나실 건데요. 티커와 비중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포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문자를 보면서 다이어리처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월별로 나의 배당금 현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페이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이 있으니까 동기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데이터는 책 출간일에 맞춰서 메일로 발송이 되고요. 책 읽으면서 한 달 뒤에 1월 7일에 미세한 변경이 있는 배당금과 배당 성장률을 다시 적용해서 메일 드립니다. 지금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1월 7일에 2024년 나만의 배당 포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배당으로 삶이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행복한 투자하세요.